저희가 원래 퇴근을 하려다가 지금 비가 오는 바람에 차도 너무 많이 막히고 해가지고 한번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네, 비가 그칠 때까지 저희가 테크와 관련된 얘기들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근데 지난 주말에 제가 한강에 갔는데 네. 자전거를 타시는 분이 계셨어요. 네. 근데 혼자 되게 중얼거리시고 헬멧에 뭐가 있나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안경에 네. 이렇게 툭툭 치면서 무언가를 막 묻고 계시더라고요. 그 점이 굉장히 신기해가지고 네. 제가 카일님한테 말했더니 스마트 글래스일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분들을 봤기 때문에 옛날에는 안경 이렇게 툭툭 치고 있으면은 이상한 사람으로 봤었는데 요즘에는 스마트 글래스를 활용하시면서 계속 허공에다가 손가락 튕기는 제스처도 하시면서 뭔가 기능을 사용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공상과학 만화 영화에서나 보던 내용이었는데 이게 일상으로 좀 파고든 것 같아서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스마트 글래스가 무엇인지, 이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바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그 최근에 기사를 좀 봤는데 스마트 글래스라는 것도 있고 뭐 XR 헤드셋, AR 안경 뭐 용어가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 카일님이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쉽게 생각하시면 헬멧형이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VR 할 때 고글로 좀 크게 사용하던 메타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 있고, 최근에는 이 애플 비전 프로 메타 퀘스트 시리즈가 대표적입니다. 근데 엄밀히 말해서 이거는 글래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얼굴 절반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헬멧이라고 봐야 되죠. 2, 3년 전쯤에 굉장히 혁신적이라고 네. 해가지고 애플 비전 프로 저희 그 뉴욕 가서 막 보고 이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신기하긴 했는데 네. 이제 안경이 나와버리니까 일상생활용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온 지는 거의 제 기억에도 10년은 된 것 같아서 옛날에 이 VR이나 이런 비디오 게임방처럼 VR방들이 많이 유행하기도 했었고, 최근에는 이 내 방을 완벽하게 3D 작업실로 바꾸는 약간 메타버스 같은 그런 기능들도 많이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쓰고 지하철을 타면은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볼 것 같긴 해요. 너무 커가지고 네. 그때 구경 갔을 때도 생각났어요. 뉴욕 소호에 네. 있는 애플 매장이었죠. 그때도 굉장히 커서 저희가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로 그 약간 선글라스 형태로 생긴 게 있던데 그거는 뭔가요? 네, 이 선글라스 형태가 저희가 많이 봤던 선글라스에 스마트폰의 기능이 조금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녀석들의 이 목적은 가상 스크린을 눈앞에 띄워주는 겁니다. 그 렌즈 안에 한 100인치짜리 TV가 이렇게 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화질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알도 두껍고 약간 요것도 조금 이질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광학 기술의 한계가 나오는데 위쪽에서 이 디스플레이 빛을 쏴가지고 렌즈에 반사를 시키면 눈으로 보내는 버드베스라는 광학계를 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빛을 꺾어야 되니까 렌즈가 두꺼워질 수밖에 없고, 이 바깥빛이 들어오면 화면이 안 보이니까 렌즈를 까맣게 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내에서 끼고 있으면 약간 저 사람 눈병에 걸렸나 싶은 수상하죠. 그 두꺼운 선글라스가 되는 거군요. 비행기나 KTX에서 누워서 넷플릭스 볼 때는 최고인데 걸어 다니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어요. 저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할 진짜 주인공은 이 세 번째 안경형입니다. 이게 실제로 스마트 글래스는 아닌데 우리 명탐정 코난 보시면은 평범한 뿔테 안경에 어떤 기능을 넣어가지고 사용을 하잖아요. 그 얇은 안경 다리에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 AI 칩까지 다 숨어 있는 겁니다. 두꺼운 디스플레이를 아예 빼버리거나 이제 아주 얇게 텍스트만 띄우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타협을 본 형태이죠. 굉장히 진짜 안경 같고 일상에서도 크게 이질감이 안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이랑 쓰임새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면 그게 가장 또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현재 시장에서 가장 잘 나가는 제품이 뭔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제 7월 1일이 됐는데 현재 메타가 1등입니다. 이 선글라스의 대명사인 레이벤 메타 시리즈가 완전히 판을 엎어버렸고, 최근에 이 박지성 선수도 많이 사용하시면서 화제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 레이벤 메타 쓰시고 여러 가지 촬영하시는 거 많이 봤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건지 화면도 거기 안에 뭐 크게 달려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네, 오히려 이게 옛날에는 화면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이질감이 있었는데 역설적이게도 화면을 뺐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무게가 49g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안경이라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킬러 컨텐츠는 압도적인 오픈이어 오디오예요. 오픈이어 오디오? 네. 이게 뭔가 조금 낯선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콩나물 끼면은 이거 이어폰을 반드시 넣어야지 이게 소리가 들리는 게 당연한데 이제는 안경 다리에서 소리를 쏴줍니다. 그래서 에어팟을 안 껴도 될 정도로 음질이 좋습니다. 그리고 촬영 기능을 생각해보면 제이님이 지금 양손으로 아이를 안고 이유식을 먹이고 있다고 가정하면은 폰을 꺼낼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안경테 버튼을 살짝 누르거나 헤이 메타 사진 찍어, 어떤 기능들이 또 있을까요? 이 영상을 찍으면은 이 영상을 찍은 내용들이 스마트폰으로 연동돼서 넘어와서 인스타그램에 포스팅이 된다거나 길을 가다가 뭐 식물을 저희 어머니가 많이 하는 건데 식물을 보시면서 이거 이름이 뭐야? 물을 얼마나 좋아해? 하면은 안경이 식물을 보고 귀로 답을 바로 해줍니다. 이 식물에게 필요한 건 뭔지 이런 것들까지도 다 이거 분석해서 결과를 준다는 거군요. 네. 일단 손이 굉장히 자유로워진다는 게 네. 엄청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가져올 것 같아요. 요리할 때, 네. 자전거 탈 때, 여행 가서 짐 들고 있을 때 이럴 때 너무나 편할 것 같은데 가격도 40만 원대면은 명품 안경테 하나 살 돈이니까 접근성도 훌륭한 것 같습니다. 이거 출장 갔을 때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제이님이 이번 출장 때 굉장히 재민이랑 쏠쏠하게 여행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음성으로 재민이한테 뭔가 물어보면서 여행 계획을 짰는데 사실 저희가 선글라스 같은 거 많이 끼니까 음성으로 이제 길을 알려줘 굉장히 유용한 기능일 것 같아서 한번 구매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메타가 대중적인 올라운더 느낌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불 리얼리티 G2라는 제품을 확 꽂혔어요. 이게 중국 직장인들 사이에서 일명 합법적 커닝페이퍼 안경이라고 불리는 그 제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 메타가 카메라를 달아서 찍는 것에 집중했다면 네. 이분 리얼리티는 카메라랑 스피커를 아예 빼버리고 즉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단 원천 차단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렌즈 안쪽에 나만 볼 수 있는 초록색 텍스트로 이렇게 LED를 띄워준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유튜버를 봤는데 그걸 끼고 시험도 봤는데 막 100점 맞고 이러더라고요. 사실은 카메라가 있으면 좀 수상하니까 그런 거 아예 빼고 안쪽에는 텍스트만 띄우는 기능이 있는 거군요.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발표를 많이 하잖아요. 아, 그렇죠. 특히 뭐 영어로도 얘기할 때가 있기 마련인데 네. 만약에 이렇게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렌즈 안에 대본을 이렇게 띄워주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해야 할 때 실시간으로 이것들이 스크립트를 보여주면서 아무래도 절지 않고 굉장히 스마트하게 미팅을 한다거나 발표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저희 같이 발표 많이 하시거나 보고 많이 하시면은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조작은 그럼 어떻게 하나요? 이 안경을 자꾸 만지면은 티가 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 제품은 스마트 링을 같이 준다고 해요. 손을 무릎에 편안하게 올려두고 반지를 엄지로 쓱쓱 문지르면 화면이 넘어가는 그런 구조라고 하네요. 와 이게 몰래 할 수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네. 근데 가격이 조금 아무래도 100만 원 정도 안팎으로 비싸긴 하지만 저 같아도 사실 안경 평소에도 쓰니까 이거를 자연스럽게 발표할 때 절지 않고 할 수 있게끔 그만한 투자 가치가 조금 비싸긴 하지만 투자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샤오미나 화웨이 같은 곳들도 네. 분명히 이런 제품이 있을 것 같아요. 메타랑 똑같이 생겼는데 8g으로 더 가볍습니다. 그리고 챗 GPT를 직접 연동할 수 있고 샤오미는 아예 디스플레이랑 카메라를 싹 다 빼고 안경다리를 성능 좋은 약간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AI 마이크로만 꽉 채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 10만 원대예요. 야, 진짜 대단한데요? 아니, 10만 원을 주고서 뭐 내가 원하는 어떤 정보를 본다거나 음악을 듣는다거나 하는데 양손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부작용도 있다고 해요. 네, 부작용은 제가 하고 싶은 부작용이긴 한데 네네. 이 안경 쓰면서 몰래 이제 프로야구 중계 본다거나 좋아하는 이제 오프더브로 유튜브 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안경처럼 쓰시면서 배터리 걱정 없이 통화나 음악 감상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이어폰을 오래 끼면은 귓구멍이 좀 아픈 분들이 있거든요. 그린 저희 개인적으로 좀 TMI이긴 한데 귓구멍이 좀 작아가지고 이어폰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이 안경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 안경이 생김으로써 라이프 스타일이 전반적으로 바뀔 것 같은데 근데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저만 구글이나 아니면은 메타에서 자체적으로 안경을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젠틀몬스터라든지 레이벤이라든지 이런 곳들과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네. 왜 이런 그 굴지의 테크 기업들이 이런 전통적인 클래식한 안경 기업들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하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사실 젠틀몬스터는 얼마 생긴 지 안 된 완전 신생 선글라스 업체잖아요.
그런 업체가 삼성이랑 구글이랑 협업한다는 이유만으로 완전 화제가 됐었는데 저는 사실 디자인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삼성에서 굳이 이 디자인까지 신경 쓰지 않고 같이 콜라보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젠틀몬스터든 레이벤이든 이런 업체들은 이미 그 의료기기 쪽에 이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뚫어놨기 때문에 같이 협업하는 게 삼성이나 구글 입장에서도 리스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안경으로서의 비즈니스를 하려면 네. 여러 가지 어떤 규제나 이런 규율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 업체들이 이미 네. 라이센스가 있으니까 네. 바로 판매를 할 수 있게 되는 뭐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또 약간 그런 그 전통적인 안경 업체들이 안경점들이 또 네. 많이 대리점으로 포진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수급과 유통 과정에서도 네. 훨씬 더 이롭지 않을까. 그러면 이번에는 거시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스마트 글래스 시장이 정말 돈이 되고 대중화가 될지 힙스터들의 유행으로 끝나는 건 아닐지 궁금합니다. 이제 숫자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6년 AI 스마트 글래스 출하량이 1000만 대를 가볍게 돌파했습니다. 시장 조사 기관들은 매년 20% 이상 폭풍 성장해서 2030년경에는 최대 7천만 대 이상 시장에 풀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매출 규모로는 수십조 원 단위의 거대 산업이 되는 거죠. 연간 1000만 대면 이제 확실히 그 캐즘을 넘어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0년 뒤에 우리는 폰을 버리고 안경을 쓰고 다닐까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완전히 없어지는 세상은 오기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가 애플워치를 샀다고 스마트폰을 버리진 않잖아요. 오히려 애플워치랑 스마트폰을 좀 연동해 가면서 상호 보완적인 기기로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1시간짜리 영상을 보거나 장문의 이메일을 쓸 때는 스마트폰의 큰 화면이 편할 겁니다. 폰을 꺼내는 행위 자체가 획기적으로 좀 줄어들 것 같고요. 스마트폰 잠금을 이제 100번 해제했다면 이제 글래스를 쓴 이후로는 한 20번 정도로 줄여드는 거죠. 그래서 카톡 알림, 간단한 답장, 길 찾기, 뭐 외국어 번역하는 거, 음악 듣는 거 이런 일상적인 상호작용의 80%는 다 안경이 흡수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 진정한 의미의 핸즈프리가 열리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면 너무 편안하고 완벽한 유토피아 같은데 사실 저는 이 기기들이 길거리로 이렇게 쏟아져 나오면은 네. 무서운 점들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기술의 발전에 환호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단연코 얘기할 수 있는 그 프라이버시, 몰카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메타 안경에 카메라가 이렇게 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촬영할 때 불빛이 반짝인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검은 마커나 테이프로 가려버린다거나 아니면 뭐 잠깐 반짝인다고 하면은 사실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헬스장이나 이런데 가게 되면은 탈의실도 있고 공중 화장실도 있고 그럴 때 이제 뿔테 쓰고 누군가가 돌아다니면은 왠지 모르게 저 사람이 날 찍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의심과 불쾌감이 좀 생길 것 같고 10년 전에는 구글 글래스가 실패했었던 결정적인 이유도 대중들의 그 시선 폭력에 의한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AI 기술이 또 더해지면은 이 보는 것뿐만 아니라 소셜 해킹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길을 걷다가 처음 본 사람의 얼굴을 안경으로 쓱 쳐다보면은 랜드 안쪽 그 사람의 이름, 하다못해 인스타그램 아이디, 다니는 직장, 게시물까지 이런 팝업으로 뜰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스캐닝 해가지고 내 신상 정보 다 파악하고 인스타 파악하고 이런 것들을 파악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소름 돋는 것 같고 초상권 보호에 대한 아주 강력한 법적 규제가 빨리 선행되지 않으면은 진짜 무슨 일이 먼저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도 좀 됩니다. 유튜브 화면이 둥둥 떠 있는 상태로 글래스 좀비들이 거리를 활보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기기가 열을 받으면 이 뇌랑 가장 가까운 관자놀이나 콧대에 화상을 입을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스마트 글래스의 비교부터 핫한 브랜드들도 살펴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서늘해지는 우리 사회적인 위험성까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 대화를 한 문장으로 한번 요약해 주신다면요? 네, 사실은 스마트 글래스 기술은 진화할 준비를 마쳤는데 우리가 이제 진화할 차례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 똑똑한 안경을 이제 화장실에서는 벗어두는 예절이라든지 무단 촬영하거나 해킹하는 이런 법적 안전망 그리고 AI한테 내 주도권을 뺏기지 않고 지혜롭게 다루는 성숙한 이런 태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아, 정말 공감합니다.
그 청취자 여러분들 당장 그 내일 출근길 앞에 걸어가시는 분이 허공에 대고 웃고 계시거나 혼자 중얼거리고 계셔도 이제 더 이상 이상하게 보시면 안 되고 아마 그분은 뿔테 안경 속에 AI 비서와 아주 재밌는 농담을 하거나 네. 아니면 필요한 뭐 주식 정보 이런 것들을 보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하루빨리 일상에서 체험해보고 일상에서 가치 있게 활용하면서 업무적으로든 아니면은 뭐 부족한 나의 일상생활의 가치를 조금 더 한층 올릴 수 있게끔 하는 그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오늘도 또 비가 그친 것 같은데 다행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철수를 네. 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네. 테크, 트렌드, 네. 그리고 웰니스, 일상 얘기를 담아서 또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최고. 안녕. 최고, 최고.